2017년도 1월 24일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3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당연히 강한 처벌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Excuse me.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DK의 나은지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새 더글로리라는 그 드라마 때문에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한국하고 미국하고 좀 비교해서 처벌 사례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변호사님과 같이 얘기를 나눠볼 건데요. 사례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미국과 한국의 어떤 처벌적인 제도의 차이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먼저 왕따방지법이라는 법을 법제화해서 가해자를 학교에 다시 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조치들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법에 대한 책임을 그 기관이 지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행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행정적인 처분이요. 저도 이제 자녀가 있는 사람인지라 만약에 우리 아이가 저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학교에서 처벌을 할까 말씀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을 좀 대비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2017년도 1월 24일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어떤 학생한테 내동댕이를 쳐진 다음에 의식이 잃을 때까지 구타를 당했던 그런 사안이래요. 고통을 호소해서 병원에 가니까 장염이다 진단을 받아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학생이 이틀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초등학생인데요. 그렇게 사건이 일어났고요. 피해자의 부모가 학교 폭력에 의한 피해를 받았다라고 가능성을 제기를 했었는데 아이들끼리 놀다 다친 사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은폐를 한 거죠. 또 하나로 좀 얘기를 들어보면 캘리포니아주의 리버사이드 카운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한 중학교에서 어떤 동급생 친구가 주먹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 그걸 맞고 넘어졌는데 기둥에 머리를 부딪혀서 큰 부상을 입고 쓰러져서 이렇게 사망을 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주변에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친구가 본래에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증언이 있는 상황에서 아직 이 사건은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애들이 도대체 어떤 학교 폭력을 해서 난리가 났느냐.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의 모티브가 됐던 사건이죠. 팔에다가 고데기를 지지고 다른 폭행 도구들을 이용해서 이 학생을 구타하고 금품까지 갈취했던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었죠. 부산에서도 좀 강한 학교 폭력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차마 여기서 이렇게 재생할 수 없는 그런 욕설을 하고 화장실에 이제 데리고 가서 폭력을 행사하고 또 그렇게 맞는 장면을 영상으로 찍고 그 피해 학생은 도저히 버티질 못하고 자퇴를 했던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인천 쪽에서도 비슷한 사안이 있었어요.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원래 이 피해자 학생은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만으로도 너무 힘든데 단톡방에 강제로 초대를 해서 굉장히 입에 담기 어려운 명예훼손적 발언을 하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2차 피해라고 그러잖아요. 2차 피해까지 주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은 처벌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지금 너무 다들 가슴 아픈 사건들이라서 학교 폭력을 한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초등학교 이 경우에는 피해자 부모님께서 학교 당국하고 지역구를 상대로 이제 소송을 진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300만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를 잃은 슬픔에는 비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유의미한 어떤 그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드네요. 캘리포니아주에 있었던 그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교도소 같은 데가 굉장히 격리 목적이기 때문에 강력 범죄자들이 많잖아요. 더 큰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교육 명령으로 종결을 한 상황인데요. 주변의 학생들이 이 친구가 평소에도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증언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 교육 지역구에다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19 상황이 터져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당연히 강한 처벌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강력한 처벌이 있었을 것만 같은데 네. 그렇지 않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는 사건으로 네.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비공개 심리가 원칙이고 또 기록이 10년이 지나면 폐기가 되기 때문에 네. 어떤 처벌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정확한 기록으로는 지금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가해자분이 지금 현재 뭐 인스타 활동도 잘 하고 있고 잘 살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렇죠. 울분이 쌓이거나 이제 맞아요. 답답한 상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Excuse me. 부산에 학교 폭력 사례가 네, 있었잖아요. 네. 상응하는 처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죠. 출석 정지하고 특별 교육, 네. 그 정도가 끝이라고 합니다. 학교 관계자 측이 설명하기로는 이제 이 가해 학생들이 네. 반성하고 있고 선도위원회 같은 데에서 네. 바른 길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니까 네네네. 그 정도의 처분을 했다라는 설명을 했다고 해요. 이게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고 학교 내에서 그렇게 위원회에서 종결을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까지 얘기가 올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구나. Excuse me. 사이버 불링에 의한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 형사처벌로 들어가게 돼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에 처벌을 받았고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이 공범 친구는 형사법적 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보호 처분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심리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알아보기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례를 조금 종합을 해보면 네. 미국과 한국의 좀 차이가 좀 느껴지실 것 같고 네. 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맞아요. 어떤 차이가 좀 더 느껴지셨나요? 일단 점점 더 수위가 높아지는데 법적인 부분에서 받쳐주는 조치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좀 더 서포트가 잘 된다면 사전에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은 서류 전형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범죄 사실 증명서라는 걸 제출하게 돼요. 영향력을 많이 미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학을 가는 거에 있어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을 하지 않을까? 잠깐 생각해봤어요.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이제 교화 목적을 네. 굉장히 중시를 했던 네. 면에서 피해 학생들의 보호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어떻게 해야 이 피해 학생도 보호를 하고 이 가해 학생도 다시 사람이 되게 그렇죠. 할 수 있을까라는 둘 다 고민을 사실 중요하죠. 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뉴스들 발표에 의하면 네. 학교 폭력 기록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영원히 가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네. 그런데 기록이 좀 남도록 해서 책임을 좀 끝까지 지울 수 있도록 네. 규정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어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친구들에게 책임을 강하게 묻는 거를 우리나라가 지금 처음 시작해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이 진짜 잘 먹힐 것인가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 그렇죠. 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저를 학교폭력 변호사로 만나지 않고 네. 그렇죠. 네. 혹시라도 뭐 제도적인 데이트가 있거나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